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인환입니다. 자, 오늘은 재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와 12년 특례로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적 수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현재 입시에서 가장 뜨겁다 할까요? 가장 경쟁이 치열할 과로 의과 대학교죠. 의대, 줄여서 의대라고 하고, 학과에는 보통 이제 의예과, 의학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상위권 학생들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학생 스스로도 그렇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본인의 자녀가 이왕이면 의대 입학, 우리 자녀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의대에 입학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또 이전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재국민 특별전형으로 의대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준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실제 경쟁률이 20대 1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30대 1에서 실제 50대 1까지 나옵니다. 이만큼 경쟁이 치열한 경우. 50대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한 명 선발하는 대학도 굉장히 많죠. 한 명 선발하는데 50명 이상 지원하면 50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경쟁이 치열한 게 의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얼마큼 우리의 자녀가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의대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입니다. 자, 영상 내용 보시면서 구체적인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큼의 성적 수준을 필요하는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이번적인 전형,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3년 특례 같은 경우에 의대를 신입생 선발, 이건 2025학년도 기준입니다. 아직 뭐 2026학년도 입시공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예고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뭐 그 정확한 내용도 좀 변경이 있긴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 그래도 조금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관공대 5명, 건국대 글로컬 5명, 이 충주 캠퍼스만 합니다. 이렇게 좀 느는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이게 의대에 어떤 우리 모집 인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무조건 정원이 늘겠느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 이제 인원을 확대한 경우도 있지만 오른쪽에 비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우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6학년도부터는 의예과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재국민 특별전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국민 특별전형임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에 세 과목의 합이 4 이내. 그러니까 세 과목 전부 다 1등급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수능 시험 봐서. 이건 12년 등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까다롭죠. 모집 인원도 2명밖에 없는데 지원하기 위한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 자,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고 4명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인원이 많지 않죠. 여기는 이제 보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치의과가 신입생 선발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지금 한양대학교는 3년 특례는 재국민 특별전형을 통해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데 12년 특례를 보시면요. 12년 특례에는 여기도 지금 보면 보통 12년 특례는 정원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 학과별 정원을 두지 않지만 의대의 경우에는 워낙 소수만 선발하기 때문에 12년 특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을 정원을 정해준 경우가 있는데 보다시피 많지 않습니다. 건양대 2명,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선발하는 인원은 많지가 않고요.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는 12년 특례입니다. 이거 12년 특례입니다. 3년 특례가 아니라 12년 특례 초중고 전 과정을 해외 학교에서 재학한 학생에도 불구하고 역시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합니다. 역시 세 과목의 합이 4 이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에 세 과목 시험 봐서 세 과목 모두 1점대 맞죠? 그런 성적을 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높은 성적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 한양대 같은 경우 한양대는 3년 특례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심의원 특례 같은 경우에 33만을 썼는데 여기에도 지금 심의원 특례 같은 경우에도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를 그러니까 심의원 특례를 통해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역시 대구가톨릭대 또한 심의원 특례를 통해서 2026학년도부터는 의예과의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면 조금 변경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6학년도부터는 심의원 특례를 통해서도 의대, 의과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예고하고 있는 내용 잠깐 참고로 보여드리고요. 한양대학교라고 말씀드렸죠. 한양대학교는 심의원 특례를 통해서 이제 3년 특례는 원래부터 몇 년 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있었고요. 심의원 특례 같은 경우에만 제한해서 의과대학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었는데 이제 2026학년도부터는 심의원 특례를 통해서도 이 심의원 특례 전과정 해외 입사죠. 그래서도 의예과의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예고한 거고요. 대구가톨릭대는 이제 3년 특례, 심의원 특례 공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서는 2026학년도부터는 의예과의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없지만 없는 대학 학교 중에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또 2026학년도에 심의원 특례에는 신입생 선발한다고 예고하고 있어요. 얘는 좀 변화가 있다는 거 기본 현황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에 맞춰서 본격적인 내용 다 보셨을 때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거창한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없죠, 다 아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이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소수밖에 선발하지 않는 그런 12년 특례, 3년 특례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의대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적을 갖고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출신 학교의 교육 과정 있죠. 제왕고학교라면 학교 내신 과정 있겠죠.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거고요. IB 과정 학교, A레벨 학교, 그다음에 이제 AP 학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들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표준학력 평가 과정이 IB A 레벨 AP니까 이 정도만 이제 먼저 정리가 된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출신 학교 교육 과정의 성적은 아주 최우수여야 됩니다. 제한고학교라고 한다면 그 학교에서는 내신은 당연히 1등급 최상위가 되겠죠. 그리고 원점수라는 부분도 평균 95점 전후가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올이라고 해서 의대 입시에 합격할 만큼의 어떤 기본적인 성적을 갖췄다가 아니라 원점수도 당연히 최상위권, 수위권, 전교 1, 2등 몇 등 안에 들겠죠. 당연히 내신 등급이 1등급 해당하고 그리고 원점수 또한 평균 95점 전후가 나와야 될 필요가 있고요. IB 과정에서 공부한 학생 같은 경우는 파이널 성적이 44 이상, 45 만점에 44면 거의 만점에 준한다는 얘기가 됐고 그리고 이왕이면 경쟁력을 좀 우리 아이가 의대를 지원하는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IB에서 H 하이어 레벨로 세 과목 스탠다드 레벨로 세 과목을 선택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왕이면 하이어 레벨을 네 과목 4H라고 하죠. 이 말씀 드리면 뜨아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게 학생의 경쟁력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레벨 같은 경우도 보통 A레벨은 대부분의 학교가 기본적으로 AS에서는 네 과목, 그다음 A2에서는 세 과목을 하게 되는데 일단 A2, AS 모든 과목이 다 A 이상. 그러니까 AS는 당연히 최고가 A니까 네 과목 다 A. A2 같은 경우는 A스타 세 과목 다 A스타가 나올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A2도 네 과목 이상. 그러니까 네 과목 이상에서 그 네 과목 모두가 A스타가 나오도록 성적을 받는 것이 의대 합격의 어떤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점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 같은 경우에는 100% 5점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끔 굉장히 어려운 과목 난이도가 높아서 실제 5점을 받기 쉽지 않은 과목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의대를 지원하니까 가급적이면 다 5점이야겠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과목들 같은 경우는 4점 정도 해서 어쨌건 하점 이상 취득하는 과목이 최소한 10개 이상. 물론 실제 의대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을 많이 보다 보면 AP 과목 수가 12개, 13개, 14개, 15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으로 10개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취득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출신 학교 관계없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SAT 1550점 이상. SAT가 원래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수학 능력 시험이죠. 이거는 완전 언어민 기준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대 합격한 아이들 보면요.
실제 그 비영어권 로컬 학교 다닌 친구들도 SAT 성적을 제출하는데 그 아이들조차도 1,500대 중반 성적을 제출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신 학교 관계없이 SAT 성적은 1,500대 중반, 물론 이제 1,530, 40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안정적이라는 게 뭐가 있긴 하겠냐마는 그래도 가능성을 의대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 이 학생이 제한고 학교에서 다녔던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했던 심지어 비영어권 로컬 학교에서 공부했던 관계없이 SAT는 1,550점 정도, 그다음에 토플 성적을 제출한다면 118점 이상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선택한 과목 또한 되게 중요하겠죠. 그 선택 과목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과의 기본 과목인 수학, 생물, 바이올로지, 그다음 케미스트리, 화학인데요. 여기서 페이스, 물리까지. 요거 이제 물리, 왜 의대 가는데 물리가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좀 의문 갖는 분도 계실 텐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의대 의사들이 이제 요즘은 다 이 전자장비,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진료나 검진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점점 활성화되고 편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의료 종사자들 또한 그런 전자장비, 첨단 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물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정적인 이해는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화학도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화학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에 해당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 또 물리입니다. 이 물리가 어떻게 보면 피직스가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까지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보면 어 의학과 관련된 그런 동아리, 이 중에서 동아리도 단순히 어떻게 보면 좀 그 아카데믹한 동아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한 동아리에서 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어느 성과를 남긴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탐구 활동, 의료 관련된, 의학 관련된, 요즘은 생화학 관련된 부분들 아이들 많이 관련돼서 어떤 그러한 음 그 탐구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IB에서 내용 중에서 뭐 IA나 뭐 Extended Essay 뭐 E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이제 그 탐구 활동에 해당할 수 있을 거고요. 한국작교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생기부의 어떤 그러한 세특이라는 부분에 자세히 상술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학교 연계 활동, 그 대학교 과정에 연계돼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아 과정을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학 연계 활동 같은 경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다른 그 이공계학과에 비해서 쪼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료 관련된 봉사활동도 영향을 좀 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우수하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주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인성적인 측면, 물론 그 봉사활동 경력이 있어야지 인성적인 측면이 보장되는가 담보되는 거 아니긴 하겠지만 물론 요즘에 인제 MMI 다중인적성이라고 하는 면접을 통해서 요런 이제 학생의 어떤 인성적인 측면을 많이 캐치되고 있긴 하지만 기본 활동 내용에도 이왕이면 조금 관련 분야의 봉사활동의 실적이 있는 부분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화면에 꽉 차 있는, 정말 꽉 차죠.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방대는 지방대 관계없습니다. 의대 뽑는 인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소수입니다. 제가 따로 표를 드리지 않았지만 20대 1, 30대 50대 1 이잖아요. 그러면 1 명, 2명 뽑는데 그 정도 경쟁률로 보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당연히 인서울의 주요 대학들 빅5 의대가 뽑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친구들 지방대까지도 쓰겠죠. 지방대도 결국 거의 다 이렇게 상향해서 심지어 동국대학교 의대는 경주 캠퍼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력 수능 최저학력까지 요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어떻게 보면 의대의 경우에는 뭐 지방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낮은 점수 가지고도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모두가 공평하다. 공평하다는 건 최상위 성적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공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성적 갖추고 있어야지만 의대 합격하느냐? 분명히 예외는 발생합니다. 실제 앞에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모두 갖추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학생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 합격하는 케이스가 발생했느냐? 비교적 예외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출신 학교 교육과정 IB A 레벨에서 탁월한 성적을 취득한 경우, IB 만점이 나온 경우, 45점 만점. A 레벨 같은 경우는 정말
A2를 4과목, 5과목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6과목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A 레벨의 모든 과목 수도 많고 탁월한 적을 한마디로 출신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교육과정, 기본 교과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확실하게 해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비교과 활동, 그중에서도 특히 탐구 활동이 되겠죠. 이 탐구 활동에 어떤 학생이 갖고 있는 일관성을 보여준다든지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분야를 설정해서 그 분야에 축적된 경험, 꾸준한 노력,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일정한 성과를 남긴 그러한 통해서 압도적인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경우, 이 경우가 두 번째, 약간 예외적인 합격사의 두 번째인데 사실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도 많지 않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조금 예외적인 경우 안에서 보편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의대 정원 증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연하게 야 이제 의대 들어가기 좀 쉬워지겠구나. 의대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 계몽이 넓어지는구나. 절대 단정지어 주시면 안 돼요. 왜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첫 번째 일단 아시다시피 올해 2025학년도 후기 9월 신입학 전형부터 심의한 특례는 지원 대학 수를 그 제한을 해소 제한, 수시 6회 제한이라는 부분을 폐지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정기 전형에 합격한 대학이 하나도 있으면 원래는 후기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는 게 원래였는데 그것도 없앴습니다. 심의한 특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기 전형에 합격 여부 관계없이 후기 전형에 또 지원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기회폭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는 6개 대학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탁월한 성적을 갖고 있지 않는 학생이라면 얘는 나한테 주어진 6장의 카드를 올 의대만 쓴다. 솔직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분산을 시키죠. 약대도 쓰고 일반 이공계 생명공학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산이 돼서 아무래도 경쟁이 좀 낮았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무제한 지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전기 안 되면 후기에 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뭐 쓸 수 있는 대학 수가 몇 개 없지만 왜냐면 전국의 모든 의대들이 신입 특례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의대 신입생을 모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고 기회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의대를 목표하는 친구들은 있는 대로 표현을 좀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자면 있는 대로 모든 대학에 다 지원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경쟁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의대 정원이 확대했다. 이게 그러면 재경민 특별전형에서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인원이 늘겠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국내에서 의대 신입생 선발 숫자가 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보면 의료계의 반발 또 어떤 의대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교육 환경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의대 지원을 늘렸다는 거에 반비례해서 국내에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뽑는 숫자를 폭을 크게 떨어뜨리고 줄인 경우가 실제 2025학년도 정기 전형에서 그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국민을 전형을 통해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인원은 크게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만큼 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재국민 특별전형 의대 입시 원래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비관적이라 할까요? 비관적인 표현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 전망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이죠. 마지막 내용은 우리 현재 이제 중학생 자녀, 저학년 자녀가 이제 우리 목표로 의대를 하고 있다든가 부모님께서 이왕이면 잘 지도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의대에 입학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실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과학 관련 교과에 대한 중요하게 바이올로지 생물, 생명과학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다음에 화학, 케미스트리 이 외에도 뭐 피직스도 있고 이런 과학 관련 교과를 선행학습을 미리 좀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인제 보면 선행학습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당연히 생명과학, 케미스트리 두 과목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좀 더 빠르게 일찍 해당 관련 과목 성적을 취득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화 과목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진로 설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내가 뭐 의대 가고 싶다 아니면 본인께서 "야 우리 아이 기필코 의대 보낼 거야."라고 표한다 하더라도 관련 과목에 대한 학생이 관심이 없다거나 소질이 없다거나 이렇다 그러면 사실 입학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 핵심이 되는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이 난이도가 둘 다 다른 측면에서 높다고 하는데 선생님 화학은 특히 인제 내용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는 이 암기해야 될 분량도 많고 생명과학은 암기해야 될 내용이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이 두 과목을 미리 좀 선행을 시켜서 관련 과목을 통해서 그러면 자기가 그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미리 좀 그런 방향을 가늠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학 관련 분야를 서적 독서한다. 이거는 실제로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학생부적합전형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 보면 실제 여러분들 보면 그 의과대학에 1 학년 때 예과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들 전공서적들까지 구해서 공부한 친구도 있고요. 물론 그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의료 관련된 의학 관련된 전문 서적까지 아니라도 그런 관련된 서적을 좀 미리 보면 이게 특히 나중에 고교 과정에서 탐구 활동 그러니까 뭐 이게 중학생한테 솔직히 전문 서적에 그 전공 서적을 보라는 건 말씀은 아니고요. 그건 약간 어떻게 보면 인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어렵죠. 그거는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쉽지 않죠. 그냥 관련된 의학 관련된 독서를 좀 시켜서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 이때 좀 학생이 경험했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탐구 활동을 만들어 가고 특히 인제 자율 동아리, 동아리 활동의 어떤 설계라고 진행시키는데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당연히 영어 실력. 당연히 모든 시험들이 영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최상의 성적을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당연히 기본이 돼 있어야겠죠. 그 영어 실력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부분하고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건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에 마찬가지인데 난이도 높은 심화 과정에 대해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 이게 한국 대학에서 한국 대학뿐만 아니겠죠. 하여튼 한국 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쉬운 과목들 선택해서 수치만 높이는 거 그렇게 대학들 특히 사회권 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그런 학과를 의대는 더할 나위가 없죠. 이 도장에서는 쉬운 과목을 만 선택해서 점수 높인다는 생각보다는 난이도 높은 그러한 심화 과정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습관을 좀 익혀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나 아니면 세부 분야를 쪼금 미리 정해 놓으면 인제 이런 경우들이 아무래도 인제 중학교 단계에서도 의료 관련된 의학 관련된 서적들 그게 꼭 전문 서적 아니다 하더라도 관련된 분야를 보다 보면 아이가 내가 의학에는 의사가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있고 내가 나중에 의사가 된 다음에 어떤 분야에 내가 어떤 분야에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을 치료한다든지 유전병을 치료한다든지 희귀병을 치료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아니면 뭐 탈모 그것도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역 사회 아니면 어떤 경우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 안타까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런 걸 소재로 해서 내가 동기를 얻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인제 하면 그리고 어떤 세 분야를 정해 놓고 나면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떠한 그 동아리 활동, 탐구 활동의 어떤 과정을 보다 일관성 있게 어떻게 꾸준하게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가능하면 빨리 설정해 주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대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이건 뭐 이미 고등학교 돼 버렸다. 사실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교가 돼 버렸다. 고등학생이 돼 버렸다. 성적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의대 도전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중2, 중3 단계에서 이 기간 중에 상당 부분이 축적이 되고 그게 바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의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대는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소수에게만 입학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 담았습니다. 자 오늘은 재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12년 특례로 의대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성적 수준이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는데요. 의대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 관심 가지기 때문에 아마 제 잉글리시 채널에서도 몇 편의 영상을 제작해 드렸던 것 같은데 앞에 영상들은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전형 방식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또 이제 보면 이 합격에 필요한 성적 수준에 대한 성적을 내용을 담긴 담았는데 제가 예전 영상들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쪼금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쪼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용이 또 너무 그냥 중언부언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분량에 맞춰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외의 부분 여기 보면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분명히 예외는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제국민 특별전형이란 독특한 이 전형은 굉장히 많은 예외적인 경우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한 영상 해외에서 혹은 해외를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자유육하면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내가 의대를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최소 학습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유익한 영상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